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났습니다. 바로 윤석영 검찰총장과 무소속 박지원의 연애 질의응답 중 나온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날 오후에 진행된 보충 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유저별 총장을 상대로 조국 부인 정식 관련 질문으로 정 교수는 불러 사문서 위조 눔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기술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기관고시라며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처음 교수를 기구와 고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지적하며 이런 것은 과잉 기소가 아니냐고 박지원이 유학을 총장에게 말하자 이해윤 총장 답변은 조금 지나면 다 모든 게 공개될 건데 라며 과잉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설명하며 수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라며 윤 총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은 다시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문화와 관행 중 척기고 공소장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말인지 알겠다. 고다 그치며 이어 윤 총장에게 정보로는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다며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수사에 응할 사람도 있지만 아론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한 뒤 이런 분들도 기소할 거죠. 라고 윤 총장의 대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유 총장은 박지원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답변 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저희가 어떻게 라며 다시 한번 답변을 피했지만 그러자 박지원은 정교조는 소환 조사도 않고 라고 추궁했고 이해훈 총장은 박지원의 말을 끊으며 의원님하고 언성을 높이며 국정감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사고로 보호할 수 있는 듯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전교조가 왜 결국 가되는지도 모르겠다 말하며 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모든 사건 하나 마찬가지다. 나중에 보시며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수사했는지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텐데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 총장은 이 같은 답변으로 박지원의 질문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날 박지원은 갑자기 걸어가는 유통점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마까지 더 좀 다듬거리며 제한된 시간으로 마이크가 꺼지면서 이 같은 사항은 일단 다 됐습니다. 역시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조국과 종교도입니다. 조 전 장관을 수사를 누가 승인을 잇냐는 질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놨다며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 마무리를 자주 주문하는 등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결과가 곧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하고 또 한겨레 신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거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는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없지만 이 보도는 확인 없이 일만에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 답하며 해당 언론사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밝히고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제고해 보겠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드은행에 대한 윤 총장의 답변을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개인의 입장이 아니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모습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차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윤 총장과 대공 간부들을 공격하고 야당이 감싸는 등 여야가 뒤바뀐 듯한 아이러니한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 총장을 누가 지명하고 임명해나요? 또 그 같은 결정이 나오자 여당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데미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권에서는 이런 반전 결과를 예상이 다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의무라고 어디를 받아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니 물을 임명 결정한 사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인사 방식은 그동안 측근 돌렸을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또 조국 후임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전의 절은 민주연구원장 양정환 그리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과 함께 문재인의 대표적 최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이른바 삼철 중 한 명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역시 문재인 인사 방식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날 물에 그 밥이 나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왼쪽 사람이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에 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문재인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홀만 좋은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문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흘러나오면 대부분의 인사결정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일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로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지난주 41.4%보다 2.4% 떨어진 39%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문재인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밝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직도 39%라는 숫자가 더 놀랍지 않나요?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4% 하락한 3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 상승한 53%이며 어느 쪽도 아니라는 3% 모른무응답 거절을 5%입니다. 여러분 이번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족한 거다. 긍정평가보다 높고 또 주목할 점은 중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충청 지역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역별 지지율 결과는 서울은 전주보다 5% 떨어진 34% 충청 지역, 또한 5% 떨어진 35% 또한 호남 지역도 전주보다 9% 떨어진 67%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결과가 뭐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유권자에게 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 안 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지율입니다. 여러분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전주보다 1% 하락한 36%, 자유한국당은 27%로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를 이어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우리의 공화당과 민주평화남은 각 7%서 놀랐습니다. 이런 지출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 철학에 대해 지지율이 올랐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파장을 바꾸거나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지율은 조사마다 흐름이 처참한 내리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 놀라운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참고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문장동 임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으며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조사마다 흐름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이쪽 사람들한테 더 치명적으로 작용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한국당을 19일 문재인의 서울 평양 올림픽 지지 발언에 대해서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단라 발언이라고 비판해 있는데요. 한국당을 이날 논평을 이용해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최소 4조 원이 될 것이라 말하며 사회간접본 투자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 동기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생각은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여러분 최근 북한 축구 중계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문재인의 저 같은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그립 외교 실종 경제통 만들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 계란 위기를 한꺼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상식 수준을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를 알 수많은 문제조 3문제가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